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2일 금요일입니다. 네, 오늘 얘기해 볼 부분은 지금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주가를 살펴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기술력이 어떤 방식으로 흐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술력이 어떻게 보면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막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뭐 칩이나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그리고 AI를 그냥 거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전력이나 칩, 그리고 자본, 인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2025년 미국의 프라이빗 AI 투자, 이게 지금 285 빌리언 달러, 엄청나게 높죠? 그리고 좀 핵심적인 부분이 미국의 VC 딜 가치 중 AI 비중이 65%나 된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여기에서 65%에서 AI 비중은 점점 더 커질 거고요. 그리고 건설 중 데이터 센터 IT 용량이 23기가와트 이상이라고 하죠.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판세부터 봐보면 실리콘밸리의 현재는 세 단어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본, 그리고 병목, 그리고 소프트웨어 평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자본부터 봐보면 자본은 지금 AI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있는 스타트업, 그래서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 기업, 미국 스타트업들도 마찬가지고 AI부터 시작한 어떻게 보면 AI 오리진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AI 관련된 어떤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는 기업들이 많았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AI 태생적으로 AI 기업이다라고 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것들을 속이는 기업들, 어떻게 보면 AI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은데 AI라는 단어를 들고 나오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럴수록 점점 더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기업이 정말 AI를 잘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피지컬 보틀렉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필요한 것들,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 바로 클라우드와 GPU, 그리고 네트워크, 냉각, 전력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GPU 얘기만 좀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나 네트워크, 그리고 냉각 시스템, 그 전력망까지 좀 중요하다. 그래서 과거에는 GPU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뭐 투자 대상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GPU뿐만 아니라 다른 물리적인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점수를 많이 챙겨주는 거죠. 세 번째, 소프트웨어 리레이팅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재평가한다는 건데 이게 결국엔 엔트로픽이 어떻게 보면 고속 성장하면서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엔트로픽이 성장하면서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주가가 하락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소프트웨어에 대한, 즉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들이 다시 재평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석당 요금, 단순 사스는 AI 에이전트에 흔들리게 되고 워크플로우, 그러니까 전체 어떻게 보면 큰 틀을 장악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만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팔란티어가 있을 수 있는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단순히 AI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AIP, AI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플랫폼이라고 하고 있는 큰 틀을 얘기하고 있는 이유도 우리는 AI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라 AI 전체를 담당해서 그거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고 팔란티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면 AI 수혜주가 아니라 이 현금 흐름으로 연결되는 가치 사슬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GPU 하나, 클라우드 하나, 네트워크 하나만 다루는 기업이 아니라 이걸 전체를 하나의 사슬로서 담당하고 있는 기업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승자는 모델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컴퓨팅, 데이터, 그리고 고객 접점을 가진 기업이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시장의 핵심 질문은 누가 AI를 말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AI 비용을
가격으로 전가하느냐. 그러니까 AI 비용을 잘 다룰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관점은 실리콘밸리에서의 본질은 코드에서 물리 인프라를 가진 코드로 이동 중이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코드만 다루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인프라까지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돈의 흐름은 어떤 식으로 이동하고 있냐? 살펴보면은 AI는 이제 벤처 캐피털, VC, 벤처 캐피털이죠. VC의 중심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AI 투자는 섹터가 아니라 미국 혁신 경제의 기본 언어가 됐어요. 이게 2026년, 7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2025년 AI 투자의 전체적으로는 틀을 봐보면 글로벌 커퍼레이션 AI가 지금 581 빌리언 달러, 1 빌리언 달러. 그래서 2025년 글로벌 기업 AI 투자가 전년 대비 약 13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AI도 있죠. 2025년 프라이빗 AI 투자가 전년 대비 약 127.5%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2025년 신규 펀딩 AI 기업 수가 1953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봐보면 미국의 프라이빗 AI 투자 규모가 중국 추적치 대비 23배 정도 된다고 하죠. 이걸 해석해보면 AI는 벤처 자본의 선택지가 아니라 벤처 자본의 기본값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AI 기업이 더 이상 무조건 선택적인 기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무조건 AI 기업들이 지금 태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AI 투자 증가 자체보다 그 돈이 어느 병목으로 흘러가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과거에 2025년도, 4년도에는 뭐 반도체나 GPU 이런 거에만 해당됐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CPU까지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자본의 압축이 되고 있는데 산타클라라 카운티를 봐보면 AI 메가 라운드가 지역 숫자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VC 회복은 넓은 온기가 아니라 대형 AI 그리고 자율주행 딜 중심의 집중 회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분기 5.7 빌리언 달러가 대비 급증했지만 딜 수는 231곳에서 220곳으로 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돈은 증가했는데 이 딜 수는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어떻게 보면 특정 기업에게 좀 이게 집중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더 집중적으로 특정 기업 또는 특정 산업한테 돈이 몰리고 있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급등의 구조를 봐보면 XAI가 약 20빌리언 달러, 시리즈 2, 그리고 웨이모가 16빌리언 달러 펀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평균적인 스타트업 회복보다 그러니까 스타트업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승자 후보의 초대형 자본이 몰리는 장세다. 그러니까 특정 기업한테 이게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것들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냐? AI 시대 실리콘밸리는 민주적으로 전체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특정 기업에게만, 즉 AI나 대형 AI나 그냥 AI가 아니라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대형 AI 기업들, 그리고 자율주행 딜 중심적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수혜를 받을 기업들은 자본을 계속 끌어올 수 있는 플랫폼이나 AI 인프라 기업에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되고 있냐 살펴보면은 오피스는 비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오피스가 계속해서 비고 있어요. 하지만 AI 관련된 연구 공간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빈 사무실과 AI R&D 확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좀 이상하게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차근차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공실률은 여전히 높다라고 해요. 이건 한국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조인트 벤처 실리콘밸리는 2026년 5월에 오피스 공실이 닷컴 버블 시대 고점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하락 중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 활동은 살아나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사빌스에서는 2026년 1분기에 실리콘밸리 오피스 리징이 3.2 밀리언 SF로 포스트 팬데믹 고점을 기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사무실이 아니라 실험실로
조금 얘기가 바뀌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람들이 출근하기 위한 공간이 사무실이었죠. 근데 이제는 실험실로 개념이 바뀌었다고 해요. 오픈 AI나 데이터브릭스, 그리고 애플 등 AI나 빅테크 기업이 R&D와 고급 인재 협업 공간을 다시 찾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에는 사람들을 모아두기 위한 공간이 사무실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특정 AI 기업들이나 빅테크들이 더 좋은 인재를 모아두기 위한 실험실로서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오피스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격 근무 시대에도 가장 비싼 문제는 다시 가장 비싼 공간에서 풀리고 있다고 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돈이 몰리고 있는 거랑 똑같죠. 예, 과거에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출근을 시키기 위해서 오피스를 활용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AI 기업들, 진짜 데이터 기업들을 위한 실험실로서 오피스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AI 공장의 진짜 병목을 살펴볼게요. 다음 병목은 코드가 아니라 전기인 거죠. 이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나 전력, 냉각, 송전망이 AI 시대의 새로운 경제적 해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대형 데이터 센터 기업의 카펙스 근접 추정이 750 빌리언 달러. 그리고 건설 중에 데이터 센터 IT 카패시티는 23 기가와트가 넘어설 것이다. 그리고 전력망 인터커넥션 지원 가능 기간이 4년 정도다. 그래서 4년 내에 이 전력망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를 최대한 많이 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KKR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2026년 6월 11일, 어제죠. 엔비디아와 비스트라 에너지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비스트라 에너지 등과 함께 10빌리언 달러 이상의 헬릭스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데이터 센터와 전력 공급을 한 몸으로 묶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새로운 어떻게 보면 투자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투자 해석은 AI 인프라의 경제성은 GPU 가격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력 계약이나 부지, 땅, 그리고 냉각, 네트워크, 자금 조달 능력이 수익률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런 에너지 기업들과 끊임없이 협업하면서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를 증축시키고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전기를 끊임없이, 이 에너지를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빅테크의 자본 전쟁은 지금 비용이 아니라 AI를 입장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출 규모가 아니라 그 지출이 가격 결정력과 현금 흐름으로 회수가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26년 AI 인프라스트럭처 카펙스 지금 레이스를 봐보면 돈을 쓰고 있는 걸 봐보면 아마존 같은 경우가 200빌리언 달러로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구글 185빌리언 달러. 그 다음이 세 번째로 메타 125빌리언 달러. 그 다음이 네 번째로 MS 120빌리언 달러. 다섯 번째 오라클 70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돈을 이 정도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지금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 카펙스 플랜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럼 2027년도까지 이만큼 돈을 사실 더 쓰겠죠? 그럼 이 더 쓴 돈이 2027년도 8년도까지 회수가 될 것이냐? 이게 회수가 안 되면은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자본 지출이 커지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모델 경쟁이 곧 컴퓨팅 경쟁이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컴퓨팅 경쟁이 되고 있다. 그리고 클라우드 고객의 AI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의 그리고 구글의 GCP 이것도 클라우드죠. 그리고 MS의 Azure 클라우드도 있어요. 이 클라우드 고객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AI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자체 칩이나 데이터 센터, 전력에 대해서 장기 계약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 간에, 빅테크들 간에 서로 계약을 서로 맺는 거예요. 그래서 프론티어 AI 고객 확보 경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하죠. 오라클 사례처럼 AI 인프라 지출이 부채나 현금 흐름 부담으로 연결되면은 매출 성장에도 주가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라클 같은 경우도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었죠. 그래서 오라클도 어떻게 보면 이 돈을 정상적으로 회수를 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건 메타도 마찬가지예요. 메타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메타하고 오라클은 좀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의 체크 포인트는 카펙스 증가율보다 AI 매출과 클라우드, 그리고 백로그, 영업 현금 흐름 증가율이 더 높은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스타트업의 지형도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실리콘밸리의 창업 키워드는 AI 모델이 아니라 업무 장악 능력입니다. 그래서 AI 스타트업의 승부는 이 실리콘밸리에서 더 똑똑한 답변이 아니라 더 깊은 워크플로우로 고객을 락인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은 AI 에이전트, 그리고 코딩 AI, 그리고 AI 서치와 널리지, 그리고 로보틱스와 피지컬 AI 이 네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분야의 공통점들을 생각해 보면 빅테크에서도 현재 하고 있는 건데요. 데이터가 쌓일수록 모델이 강해지는 구조가 됩니다. 대신 여기에 데이터도 그냥 마구잡이 데이터가 아니라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되겠죠. 그리고 고객 업무 흐름에 들어갈 해지 비용을 높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단순 챗봇 개발이 아니라 돈을 벌어주거나 비용을 줄여주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투자 결론은 실리콘밸리의 좋은 AI 스타트업은 AI 기능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고객의 하루를 다시 설계하는 회사가 될 것이다. 그럼 실리콘밸리의 이 좋은 AI 스타트업이 개발되면은 그 좋은 AI 스타트업은 다시 빅테크와 협업하면서 같이 돈을 벌게 되겠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을 우리가 바라볼 때 단순히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작은 기업이라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라 빅테크와 협업을 어떻게 진행해서 더 크게 성장하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장기 투자자의 프레임으로 생각을 해보면 실리콘밸리를 주식 투자로 번역하는 법을 생각해보면 핫한 이름이 아니라, 즉 AI가 들어간 이름이 아니라 가치 사슬의 병목과 현금 흐름 가시성을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1순위는 여기가 될 수가 있는데 인프라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GPU와 네트워킹, 메모리, 파운드리, 전력, 클라우드처럼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매출이 따라오는 영역을 하고 있는 기업이냐? 이게 1순위가 되겠죠. 그래서 캐시플로우 비저빌리티가 높고 그 다음에 컴페리티브 모트 이건 경쟁적 해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경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오히려 독점을 할 수 있는 기업들. 이게 1순위가 되겠죠. 1순위. 그리고 2순위, 워크플로우 독점입니다. 네. 고객의 핵심 업무에 박혀 있고, 그러니까 고객의 핵심 업무에 꼭 들어가고 AI가 붙을수록 전환 비용이 올라가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데이터에 대한 해자가 있고, ROI가 높은 기업들. 근데 좀 주의해야 될 기업들도 있어요. AI 지출의 현금 흐름이 착시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되겠죠. 현금 흐름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기업들. 매출은 커지는데 오히려 카펙스나 부채, 감가상각이 더 빨리 커지면은 장기 주주는 희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높은 것보다도 부채가 얼마나 높아지고 있냐, 감가상각이 깎이고 있냐, 현금 흐름이 좀 낮아지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잘 말하는 기업보다도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는 기업, 이거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마무리를 져보면 실리콘밸리는 다시 세계의 공장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실리콘밸리는 소프트웨어 중심에서 AI 인프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자본은 더 집중되고 물리 병목은 더 강력한 해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24년, 4년하고 2025년도에는 GPU나 이런 반도체 이게 하나의 경제적 해자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물리적인 해자가 더 많이 넓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성장률보다도 자본 비용을 이길 수 있는 현금 흐름을 계속해서 갖고 있느냐, 그런 기업들이 장기 투자자가 좀 바라보는 좋은 기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출처는 뭐 스탠퍼드 HAI, 그다음에 피츠북, 그다음에 그리고 벤처 캐피털 기업들의
그리고 로이터 통신, 이 출처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봤고요. 역시나 피지컬 AI 중에서도 여러 가지들, 냉각 시스템, 그리고 네트워크망, 전력망, 전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를 얘기할 때도 단순히 AI가 아니라 이거와 함께 이 AI 소프트웨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피지컬 AI가 함께 하고 있는 기업인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오늘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